해외여행을 가면요, 잘 적응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능은 우리의 적응 능력을 말합니다. 조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나입니다.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연구와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경계선 지능 조기 선별에 대해서는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발달이 조금 느리거나 또 정서 행동에서의 부적응을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 아닐까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안고 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낯선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 지능이 뭔지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능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적응 능력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요, 그 나라의 언어로 인사말 정도는 익혀보고 또 지도도 보고 길도 유추해보고 또 단체 여행이라면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같이 이동도 해보고 그래야지만 그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여행하듯이 세상을 잘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전문적으로는요, 이 웩슬러 지능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만 2세 6개월부터 지능검사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검사가 참 재미있는 게 마치 하나의 어떤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면 여러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듯이 이 5가지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언어 이해, 또 시공간, 또 유동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을 함께 살펴보는 게 적응 능력입니다. 자, 이걸 앞선 여행에 다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언어 이해는요, 여행 가서 우리가 음식 주문할 때 어떨까요? 점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시공간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언어를 몰라도 오른쪽, 왼쪽에 어디에서 막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보면서 여기 줄 서는 곳이구나 하면서 눈치껏 정보를 파악을 하잖아요. 이처럼 눈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유동추론은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 둘 지갑에서 티켓을 꺼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나도 티켓을 미리 꺼내봐야 하는 건가 하고 우리가 유추를 하잖아요. 이처럼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4번째 작업 기억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기억하는 능력. 또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는 그래서 쇼핑도 하고 구경을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의 이제 평균값이 있다면 거기서 조금 낮은 경우, 즉 70에서 85라는 수치에 해당할 때 우리가 이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 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또래랑 대화할 때 관련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블록 쌓기나 그림 그리기를 할 때 또래에 비해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말이죠. 재미있는 건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러한 특성들이 한두 번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경계선 지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모두 발달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키오스크 앞에서 우리 커피 주문할 때 어떨까요? 실패하고 당황한 적 있으시죠?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관찰은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지, 너는 경계선 지능이야, 아니야 라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진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더 좋은 길을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더 좋은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은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선 비유 한번 생각나시죠? 해외여행을 잘 즐기고 오는 방법이요. 자, 먼저 기본적인 말을 이해하고 표현을 해야지만 낯선 곳에서도 여행을 잘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언어 이해였습니다. 유아기 아이가 또래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 배웠음에도 감자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사과라고 한다거나 양말 갖고 와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멀뚱거니 서 있거나 또 엉뚱한 것을 가져올 때 또 혹은 단어만 띄엄띄엄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언어 이해의 부진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공간 능력입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언어를 몰라도 눈치껏 그림, 그리고 또 기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처럼 아이들이 눈으로 본 세상의 정보를 모아도 보고 또 이 모은 정보를 가지고 나름의 개념을 형성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불에 반쯤 가려진 장난감 비행기 이제 날개가 보여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딱 비행기네 하면서요, 머릿속에서 비행기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유아기에는 처음부터 이 머릿속, 정신의 세계에서 비행기네 하고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요, 손으로 많이 시행착오의 어떤 과정을 겪어봅니다. 블록도 쌓아보고 정의도 접어보고 퍼즐도 맞춰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 유아기 아이가 선 그리기, 블록 쌓기, 퍼즐 맞추기와 등 이런 또래에 비해서 소근육 운동이 늦을 경우에는 시공간 지능이 부진할 그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동출언은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아이들이 명탐정 코난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자,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요.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군 하고요.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친구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탐정처럼 어느 정도 상황을 추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뭘 할지도 예측하는 능력이 바로 유동추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예측이 잘 안 된다면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하고 조금 미숙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유동추론의 부진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관찰 지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업 기억은 말이죠. 자, 방금 엄마가 뭐라고 말했지? 자, 우리 방금 어디 갔다 왔을까? 라고 물어봤는데도 아이가 방금 보고 방금 들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 속도 다섯 번째이죠. 자, 이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아이가 종이 접기를 할 때, 또 블록을 쌓을 때 또래에 비해서 너무 느리거나 혹은 자꾸 실수해서요, 어른의 도움이 계속해서 필요한 경우, 혹은 꼭 소근육이 아니더라도 정신의 세계에서 물어보면 하면서 한참 생각해서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들도 그 관찰 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런 특성들이 보인다고 해서 한두 번 보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우리가 각자 그 걸음걸이의 속도가 다르듯이 아이들의 발달의 속도는요, 개인차, 즉 저마다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마치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 지원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쭤봐 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아이들의 그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들에 대해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언어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마치 요리와 비슷합니다. 자, 맛있는 재료들, 그리고 또 실제 그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면 어떨까요? 더 맛 좋은 요리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언어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물 줘! 라고 하면 우리는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구나 처럼요,
다양한 재료를 넣듯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또 풍성한 문장으로 바꿔서 들려주는 거죠. 또 아이의 한 단어에 이 풍부한 맛, 그래서 풍부한 표현을 더해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경험 너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놀이나 활동에서처럼 그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면은 더 그 언어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시공간과 이제 유동 추론의 능력은요, 사실은 그 성장의 발달에는 먼저 운동 발달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오른쪽, 왼쪽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른쪽을 봐야겠죠. 그러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또 오른쪽으로 움직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아이의 그 생활 연령별로요, 대근육 또 소근육의 현재 발달이 또래에 비해서 느리다면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종이접기와 블럭 쌓기를 한다든지 이 대소근육의 발달을 돕는 놀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블럭을 쌓아보고 또 이것이 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연령별로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했었을 때 이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실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업 기억을 돕는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은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키스 원칙입니다. Keep it short and simple. 그래서 약어 KISS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또 지시를 할 때는요, 짧고 단순하게. 자, 그래서요, 이 언어가 아닌 그림을 기억하는 게 훨씬 쉽다 보니까요, 시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이때는요, 우리가 그림으로 수건, 그리고 얼굴 닦는 그림을 그려서 화장실에 딱 부착을 해놓는다면 Keep it short and simple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시각화를 통해 아이들의 작업 기억 능력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를 높이는 건요,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따뜻한 코치처럼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운동선수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소근육 운동을 돕는 활동들 꾸준히 연습을 하죠. 또 동시에 3분 안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처럼 시간 제한 내에 그 게임처럼 접근하면서 또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따뜻한 코치이기에 실패해도 다시 한 번만 해보자, 그래 괜찮아 하면서요,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 정신과 운동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만약 긴장하거나 힘들어한다면 깊은 이렇게 호흡을 한다거나 또 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요, 이 정서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꽃이 피는 거 우리가 서두를 수 없듯이 아이들의 발달도 저마다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조바심 내지 않고 또 작은 전진에도 함께 기뻐하면서 꾸준히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모두 아이들의 든든한 정원서가 되어주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